전화를 받고 늦지 않게 준비해 나왔다 생각했는데 다소 기다리게 한 모양이다. 먼저 와 있었네. 제가 꺼낸 약속이니 그래야죠. 그리고 피곤하실 텐데 불러내서 죄송해요. 연거푸 기특한 대사를 읊는다. 밀고 당길 때를 아는 아이네. 마찬가지인 의견이다. 눈치가 빠르다고 해야 하나? 아침에 충분히 자서 괜찮아. 그런데 고양이는? 캐르는 저쪽에서 자고 있어요. 가리킨 방향을 확인하니 늘어지듯 누워있는 실루엣이 하나 존재했다. 난 아예 안 보이는데? 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기척에도 여전히 꿈나라를 헤매고 있는 자리다. 자태다. 야생동물의 경계태세는 어디다 두고 왔는지 지나치게 안심하고 있네. 종일 시도 때도 없이 자더라고요. 죽은 거 아니야? 고양이는 수명의 절반 이상을 잔다고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어. 사실이라면 참으로 태평한 동물이다. 살짝 부럽기도 하다. 그건 그렇고 시선을 되돌린다. 오늘도 교복이네. 어... 그러게 넌 왜 교복만 입냐? 근데 교복이 이쁘긴 한데 뭐야? 네? 응? 순간적으로 경멸하는 시선이 쏟아진다. 왜? 아니 이상한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주말이잖아. 매번 갈아입기 불편하지 않아? 더군다나 움직이기 편한 복장도 아니고.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추가적으로 덧붙인다. 다행히 해명이 통했는지 딱딱했던 표정을 풀고는 교칙이니까요. 어쩔 수 없죠. 아, 교칙 웃기려는 건가? 웃기려는 걸까? 다소 황당해하는 눈초리를 향하자 지금 농담이에요. 실수로 누군가에게 들키더라도 교복 차림이면 크게 경계당하지 않잖아요? 일종의 대비책? 변명거리? 같은 거죠. 아니 애초에 이 시간에 있는 게 이상하지. 하긴 재학생임이 증명되는 것만으로도 경찰을 부르는 사태까지는 번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나? 그렇게 데뷔하고 나서 하는 일이 유령찾기라는 점이 반대로 기가 막히긴 해도 그럼 가볼까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할 예정이야? 우선은 괴담을 조사해볼까 해요. 괴담이라... 꽤나 상투적인 소재를 들고 왔다. 우리 학교에 괴담 같은 게 있었나? 글쎄... 지어진 지 그럭저럭 오래됐긴 했으니 하나 들쯤은 존재해도 이상하지 않기는 한데 이를테면 7대 불가사의 같은 거? 그 정도는 아니에요. 7개는 생각보다 많은 숫자잖아요? 하기야 관련된 소재를 다루는 픽션에서도 7개 전부를 소개하는 케이스는 드문가. 게다가 딱히 전해 내려왔다고 할 정도의 수준도 아니라서요. 9년 전 졸업 문집에서 찾은 이야기예요. 도서관에 보관돼 있더라고요. 뭐지? 도서관? 네, 학교 도서관이요. 영케 그런 것까지 찾아볼 생각을 다 했네. 따로 물어볼 데가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요. 어디다 물어볼 일이 아니긴 하지. 맞지. 듣고 보니 인터넷으로 검색한다고 나올 정보도 아니고 그러고 보니 휴대폰이 없다는 말 사실이었구나. 네? 네. 뜬금없지만 어디에 있던 공중전화로 연락한 거야? 아직도 근처에 남아있다니 신기하네. 연락이요? 아까 통화했을 때 말이야. 공중전화로 걸어오지 않았어? 공중전화... 잠깐만 뭐야 이건 또. 응? 대답 대신 앵무새처럼 단어를 반복한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뒤늦게 나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대화를 중지하고 되물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어째 낯빛이 서서히 회색빛으로 물들더니 저 선생님께 전화 건 적 없는데요? 아이씨 거짓말하지 마. 오기 전에 따로 누구랑 통화하고 오셨나요?
아, 나 이게 벌써부터 이게 낚시질을 하고 있네 진짜. 아니, 아까 분명 몇십 분 전에 걸려와서. 토막토막 떨어지는 단어 사이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의 소녀. 기분 탓인지 주변 공기가 싸늘하게 변해 피부에 달라붙는 것만 같다. 나랑 통화 안 했다고? 네, 그럼 어떻게 알고 저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케르 밥도 챙겨줄 겸 아침부터 와 있었거든요. 아니, 아침부터 학교에 지금까지. 약속하셨으니 얼추 시간 맞춰 오시지 않을까 하고요.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고?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야. 그런데 대충 앞뒤는 맞는다. 행여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큰 문제는 아니었을 테고. 어떻게 된 일이야, 하루? 내가 알면 이렇게 당황해하고 있겠니? 나도 모르겠다. 통화기록 봐봐, 통화기록. 맞다. 지금이라도 확인이 가능하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낸과 동시에 만화 속에서는 이런 상황의 한정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게 클리셰였지 떠올리면서 기다려봐. 여기 통화 기록에 제대로 있네? 이상한 번호로 걸려온 전화. 다행히도 지워지곤 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화면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맞은편에서 목소리가 넘어온다. 그야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걸었으니까요. 아, 나 이게 죽을라고 진짜. 맞지? 그리고 뭐라고? 죄송해요. 장난이었어요. 넌 진짜. 당당하게 선언하는 모습을 우리 둘 다 어안이 벙벙한 눈으로 쳐다봤다. 괴담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그럴싸한 분위기를 조성해볼까 싶었거든요. 반응이 너무 재미있으시다 보니 도중에 끊을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네요. 참고 있었는지 이어서 귀여운 웃음을 토해낸다. 뭐라고나 할까. 화내도 되지? 이번만큼은 그래도 된다고 봐. 잘못했대도요. 그리고 공중전화는 학교 현관 쪽에 있어요. 들어오면서 본 적 없으세요? 관심이 없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게 그 죽을라고. 쌤은 학교 맞은편 아파트에 사는 학생이었던 모양인데요. 스스로고 이동하며 본론에 들어간다. 목적지를 모르는 내가 앞장설 수는 없으므로 자연스레 뒤따라 걷는 구도가 됐다. 게임을 하느라 평소에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돼서 좋았겠네. 유령인 주제의 현실적인 감상이다. 방 창문이 학교와 마주보는 구조라서 밤에는 불이 꺼진 학교 건물이 그대로 눈에 들어왔다나 봐요. 별로 좋진 않았겠네. 네, 실제로 게임을 할 때마다 미묘한 기분을 맛봤다고 적혀 있었어요. 커튼을 치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 현실적인 대책이다. 어쨌든 그러던 어느 날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해요. 그날도 밤늦게 의자에 앉아있다가 스트레칭을 할 겸 기지개를 켰는데 그 순간 발견하고 말았다나 봐요. 발견해? 뭐를? 하얀 불빛 같은 게 교내를 돌아다니는 광경을요. 하얀 불빛? 글에는 그렇게 표현돼 있었어요. 불빛이라... 예를 들어 도깨비불 같은 느낌일까? 호기심이 동했는지 약간 집중하는 눈치다. 유령도 존재하는 마당에 도깨비불 정도야 있을 법도 하나. 도깨비불은 보통 푸른색 아니야? 흰색 도깨비가 변신했나 보지. 아씨,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이야기인가? 그리고 불빛은 한들한들 학교 전체를 헤매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확 하고 눈앞에서 자취를 감췄대요. 효과음 넣는 모습 좀 봐. 귀여워라. 아까부터 지방막성이 다소 소란스럽다. 그런데
여기서 여타 괴담과 다른 점은 그날부터 그 현상이 매일 밤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매일 밤? 한 번쯤이었다면 그래도 착각했다거나 잘못 봤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 맞는 말이다. 떠도는 괴담의 대다수는 일회성 경험에 그치는 경우가 잦으니.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나타나서 교내를 배회하다 사라지는 정체불명의 하얀 불빛. 얼마 전 밤에 담력 시험을 하겠다며 학교에 숨어들었다 들킨 친구들이 있었다고 들었다. 그 뒤로 관리원이 생겼다던데 실은 정말 유령이 존재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 일을 겪은 이후로 나는 무서워져 커튼을 사서 달았다. 이렇게 마무리되는 글이었어요. 뒤늦게 쑥스러운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하나 보다. 내용의 신빙성이 어쨌든 흐름을 종합해 정리했으시 왔다 갔다 하면 닮은 걸 찾아보자는 얘기지? 네. 그리고 말씀드리는 도중에 알아챘는데 굳이 선생님까지 귀찮게 할 필요는 없었네요. 그럼 돌아갈까? 잠깐만요. 귀엽네. 그래봤자 한가로이 돌아다니는 일 이상으로 도와줄 만한 방법도 마땅히 없었다. 불빛은 건너편 건물에서도 보이는 수준이었다니 일부러 집중해서 찾아다니지 않더라도 눈에 띌 테고. 나타나질 않네요. 정처 없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며 복도를 걸어 다니기를 수십 분째. 불빛이라고는 가끔 1층 창문에 비춰 반사되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정도가 전부인 까닭에 어느덧 처음에 보이던 의욕은 사라진 상태다. 뭐 이 정도로 간단히 발견된 거였으면 지난번이든 그 이전이든 이미 마주쳤겠지.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거기다 졸업문집에 적혀있었다고 해서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는 볼 수도 없고. 그렇기도 하네요. 모조리 다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착각과 과장이 적절히 콜라보해서 뒤섞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으리라. 하루? 그런 식으로 동심을 깨트려선 안 돼. 아니, 유령이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어떻게 할래? 계속 돌아볼래? 저 한 바퀴만 더 둘러봐도 될까요? 그래, 그렇게 해. 대답을 듣고 다시금 앞장서 발걸음을 옮긴다. 거리가 적당히 벌어졌을 시점에 이르러 입을 열었다. 어떻게 생각해? 응? 쭉 학교에 있었잖아. 그동안 비슷한 걸 본 적은 없나 해서. 글쎄. 알고 보니 너 아니야? 잠시 기억을 되짚어보는 듯 하다가 미안.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 그다지 학교 안을 자주 돌아다니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 하긴 등장 및 어둡다는 속담은 유명한가. 여하튼 짐작 가는 요소가 있을 시에는 진작 알려줬을 테지만.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와 시선을 돌린다. 별이 가득 떠있는 늦은 밤에 풀벌레가 울고 있다. 이러나 저러나 이것도 밤 산책과 비슷할까? 여유로운 주말에 한해서는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문득 초점을 아래로 내리니 건너편에 비교적 낮은 아파트가 보인다. 1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저 자리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때마침 승용차 하나가 천천히 도로 위를 지나간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학교와 가까이 있는 경비실이 있다. 반쯤 블라인드가 쳐진 자그마한 건축물. 그 안에서 얼마 전에 본 듯한 밝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다. 아, 뭐길래? 불빛의 정체가 손전등이었다니. 왠지 잔뜩 고민하고 있던 게 부끄러워지네요. 그럴 수 있어. 얕게 내쉬는 한숨이 주변 공기에 섞여 사라진다. 자정이 넘은 시각,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곳곳에 켜진 가로등 빛이 발밑에 거대한 얼룩을 만들어낸다. 결국 괴담이라기보단 수수께끼에 가까웠네. 그 표현이 딱 알맞아 고개를 끄덕였다.
요새는 휴대폰 플래시로 대부분 해결이 되니까 손전등 같은 걸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긴 하지. 정전에 대비해 집에 하나씩 갖춰두던 것도 이제는 옛날 일이다. 그래서 멀리서 봤더니 어땠어? 이걸로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확실히 으스스해서 착각할 만도 하겠더라고요. 도깨비불 같은 느낌은 아니었지만. 근데 얘 뭐 이렇게 가까워. 경비실에서 손전등을 빌려 실험해본 결과 그럴싸하게 잘 맞아떨어졌나 보다. 교내 순찰을 할 때는 평범하게 불을 켜면 될 텐데 구태여 손전등이라니. 여러모로 당사자의 귀찮음이 엿보여 쓴 웃음이 지어진다. 결국 이번에도 유령은 아니었네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저기 있죠, 선생님. 유령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네 옆에 있어. 갑작스레 날아든 물음에 곧바로 돌려줄 답변이 떠오르지 않았다. 무심코 옆을 바라보니 동심동심하고 입모양만으로 외치는 유령이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대답을 바라던 건 아니었는지 곧바로 뒷말이 이어진다. 저 자주 꿈에서 유령이 나타나곤 하거든요. 잠깐 세이브 한번 할게요. 유령이라 해야 하나.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없는 사람들? 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매일 밤은 약간 꺼려지기도 하겠네.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라 예상은 했는데 생각보다 무거운 주제였다. 처음에는 어릴 때라 무섭기도 했는데 말이죠. 벌써 몇 년이나 같은 꿈을 꾸고 있어서요. 이제는 익숙해져서 딱히 잠들기 두렵다거나 하진 않아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일까? 가벼운 마음으로 반응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렇지만 저 한 가지 참을 수 없는 점이 있어요. 참을 수 없는 점? 꿈에서 누가 나오든 전 항상 이야기를 듣는 역할이라서요. 듣다 마지막에 제가 뭔가를 말하려고 하면 언제나 직전에 깨어나 버리거든요. 아, 그런 느낌이구나. 꿈속에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 답답했던 경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기에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갔다.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 어느덧 주택가에 다다랐다. 전 여기서 오른쪽이에요. 선생님은요? 반대 방향이긴 한데 시간도 늦었으니 집 앞까지 데려다 줄게. 그렇게 제안하자 감사한 말씀이지만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면 도착이라서요. 내일도 잘 부탁드려요. 내일도 이 시간에? 요령있게 거절한 뒤 순식간에 저편으로 사라진다. 불순한 의도가 들켜버렸을지도. 불순한 의도라니. 여기서 다르게 얘기하는 방법도 있어? 물론 없지만. 야, 그보다 은근슬쩍 내일도 약속 잡힌 거 알아? 아, 밤에 피곤하지 않게 오늘도 푹 자야겠네. 내일 저녁에 커피라도 마셔야 되나? 집으로 향하는 도중 긴장이 풀린 탓인지 하품이 흘러나왔다. 마치 처한 상황을 암시하듯 기나긴 하품이었다. 그날의 시작으로 주말에는 본격적인 유령 찾기가 시작됐다. 학교에서 유령이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역시 교실이라고 봐요. 그래? 따로 이유라도 있어? 대표적인 스트레스 발생지잖아요? 자기를 괴롭히던 친구에 대한 원한이라든가 시험 성적에 대한 미련이라든지. 특히 3학년 교실은 수험 스트레스까지 겹치니 더더욱 그렇고요. 아예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얘기는 아니네. 교사에게 더욱 부정하기 어렵다. 여기 끝에 위치한 창문이요. 망가진 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
그래서인지 살짝 들어서 밀면 열리더라고요. 보세요. 이렇게. 걸쇠가 걸려있음에도 자연스럽게 옆으로 밀린다. 자세히 보니 다른 창문과 비교해 고정하는 부분이 미묘하게 벌어져 있다. 정말이네? 어떻게 알았어? 잠시만요. 여기도 약간 세이브 한번 할게요. 밤마다 여기로 몰래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 기업 비밀이 들통났네. 오랜만에 깨어있네. 이젠 기운을 많이 회복했나봐요. 붕대도 슬슬 풀어도 되겠네. 저기 캐르 말이야. 왠지 살이 좀 찌지 않았어? 그 말에 유심히 살펴본다. 언뜻 봤을 때 어두워서 바닥이라고 여겼던 위치에 옆구리 살이 늘어져 있다. 조금 뚱뚱해졌을지도. 정말이네요. 사료량을 줄여야 할까요? 그 편에 좋을 것 같아. 내 생각도 그래. 귀여워. 깜짝아. 왜 그러세요? 아니, 갑자기 옆구리 뭔가 닿아서. 의외로 소소하게 겁이 많으시네요. 하루, 생각보다 겁쟁이란 말이지. 내 쪽이 보통 아닌가? 도서관의 유령, 어감부터 그럴싸하지 않나요? 오페라의 유령도 아니고. 아, 그렇게 들으니 더 있을 것만 같네요. 그래. 그러면 도서관의 유령은 어쩌다 유령이 됐는데? 뭐 책 보다 갑자기 쇼크 사했니? 반나비를 자주 어긴 학생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 스트레스야. 사소하지만 은근히 있을 법하네. 의외로 원한이란 적당히 갖다 붙이더라도 성립되는 걸까? 날아온 옷걸이에 맞았다고 사람을 살해하는 케이스도 존재하니. 있지, 하루. 오페라의 유령에서 말하는 유령은 진짜 유령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있어? 몰라. 그래? 응, 어디까지나 비유적 표현이고 실제로는 살아있는 인물이야. 그렇구나. 그보다 아직 안 읽었는데. 하기야 지금껏 읽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읽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요새 주변에 길고양이가 늘어났는지 밤에 고양이 울음소리가 자주 들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뒤로 갈수록 차츰 작업의 긴장감마저 바래지기도 할 무렵 벚꽃과 함께 사물의 달력도 완전히 떨어지려 하고 있었다. 이 작품은 3인칭임에도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 많아 시험에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이어지는 그리고에 세모 표시를 쳐서 구분해 둡시다. 해당 접속사를 기준으로 주체가 되는 인물이 달라집니다. 준비해온 내용들을 막힘없이 떠들며 칠판에는 핵심을 요약해 적는다. 오전 수업도 그럭저럭 3교시째. 입학하고 나서 처음으로 치르는 시험이 다가오는 이유에서일까? 최근 학생들의 태도는 여느 때보다 성실해 수업 또한 조용한 열기 속에서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너무 조용해서 지루해. 약 한 명. 학생도 아니고 태도도 불성실한 인물이 존재하긴 하나. 5분. 시간을 들여 제시된 문제들을 풀어봅시다. 이 단락을 짚고서 앞을 돌아본다. 그러자 추가로 한 명. 학생임에도 태도가 불성실한 인물이 눈에 들어왔다. 창가짜리. 변함없이 무심한 표정으로 창문 밖을 바라보는 소녀가 있다. 어느덧 20회에 가까운 수업을 진행했음에도 여전히 학업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이다. 뭐 보고 있어? 아, 설아. 시선이 더 다른 곳을 확인한 그녀가 뒤따라 이름을 바라만다. 반사적으로 입을 열려다가 주변을 의식하고는 대신 공책을 펼쳤다. 교실에서는 어째 인상이 다르다 싶어서. 그러게. 뭐랄까 쿨해 보이는 느낌이긴 하지. 쿨... 첫인상만 말하면 좀 껄끄럽기도 했었고. 그랬었다.
잠깐 동안은 유령으로 착각하기도 했으니 반대로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귀여워 보이는 단계까지 왔지만 말이야. 지금도 속으로는 엉뚱한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하긴 첫인상이랑 그리 믿을게 못되는 것이지도. 멍하니 있는 사이 하나둘씩 문제풀이를 마친 학생들이 옆자리 친구들과 잡담을 시작한다. 불쑥 지나갔던 화제가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갑자기 그건 왜? 왜라니? 새삼스럽다 싶어서. 늘 봐오던 모습이고. 그렇게 물어오니 대답이 궁하다. 방금은 무심코 눈에 들어왔을 뿐 목적을 가지고 쳐다본 건 아니기 때문이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응? 자기 수업에 집중을 안 해줘서 상처받았다든지? 그렇진 않다. 아니, 수업을 듣냐 마냐는 결국 자기 선택이고. 자기 선택이라. 그치만 있지. 의외로 다른 수업은 성실하게 듣고 있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 상상해본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라 구체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진 않지만 솔직히 그건 좀 충격이겠다. 그치? 좀 나 같아도 마음 아플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하고 알아차린다. 평소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전혀 아는 게 없다고. 점심시간. 도시락을 챙겨 자리를 비우려는데 맞은편에서 일어나던 교사와 눈이 마주쳤다. 오늘도 도시락? 아, 네. 참고로 옆을 졸졸 따라다니는 유령은 일찌감치 먼저 출발한 상태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고양이와 노는 데 상당히 재미를 붙인 모양새다. 매일 도시락 싸주는 애인이라도 있나봐? 아니요. 아침마다 직접 싸는 거예요. 그래? 쉽지 않을 텐데 제법이네. 밑반찬이랑 남아있던 음식을 담는 정도니까요. 막상 크게 어렵진 않아요. 종종 만들더라도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음식을 택하는 수준이다. 아니, 직접 요리라는 것만으로 대단하지. 나는 끼케야 밥 정도만 안 치고 그 외에는 대부분 반찬 가게 음식인데. 하여간 내 이야긴 됐고, 그보다 오늘 저녁에 선생님들끼리 저녁 먹기로 했는데 자기도 참여할래? 오늘은 일이 있어서요. 다음에 참여할게요. 다음에 언제? 네? 권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감사히 여기지 않으면 후회할걸? 이거 사내 괴롭힘 아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언제? 나 이게 제일 싫어. 다음이면 그냥 다음인 걸로 알지 뭘. 잠시 머릿속 저울을 기울여 고민한다. 직전에 조언해준 말이 적지 않아 와닿기도 했기에 이번 달에 한 번은 꼭 참여할게요. 알았어. 이번 달이지? 약속 지켜야 해. 까먹지 않도록 주의할게요. 복도로 나오자 다른 나라에 도착한 듯한 소란스러움이 덮어씌워왔다. 각 층에 있는 학생들이 앞다투어 급식실로 이동하며 발생하는 소음이다. 학생이었을 동안에는 못 느꼈는데 왜 그 시절 교사들이 큰 소리로 떠들지 마라, 복도에서 뛰지 말라를 연발하며 살았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다. 그런데 볼륨이 줄어드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지만. 선생님! 인파를 거슬며 춘계참에 다다랐을 때 위 공기를 타고 내려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고개를 돌리니 가벼운 템포로 계단을 내려오는 여학생이 시야에 잡혔다.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살피고는 가까이 다가온다. 동아리방으로 가시나요? 가는 도중이었어. 최근 들어서는 이처럼 마주쳤을 시 밝은 음색으로 말을 걸어온 경우가 생겼다. 계기야 어찌됐든 교사로서는 학생이 잘 따라주니 기쁜 일이다. 점심은 아직일 테고 먹으러 가는 길이야? 우선 캐를 밥부터 챙겨주고 나서 먹으려고요. 제가 늦으면 그만큼 굶고 있어야 하잖아요. 지극정성이네. 돌봐줄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진 책임져야죠. 물론 학교에 놔두는 시점에서 제대로 책임지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요. 그 점은 나도 여전히 걸리는 문제다. 그동안 연락해온 분은 없었나요? 아직은.
이제 붕대도 풀었으니 새롭게 사진 찍어서 올려봐야지. 한 달 새에 덩치 또한 많이 자랐다. 그나저나 손에 든 건 뭐야? 소시지? 고양이용 소시지예요. 오늘 줄 간식이야. 간식. 근데 살 빼야 한다며. 뚱보 고양이 뚱보 고양이가 된 원인이 여기 있었나? 막무가내로 주는 건 아니에요. 요즘 이걸 미끼로 운동시키는 중이거든요. 그래? 하긴 틈틈이 재활시키는 모습도 보였었고 열의 아홉은 고양이의 나태함의 원인이리라. 도착하면 선생님도 몇 개 받아서 해보실래요? 난 괜찮아. 어차피 무서워할 게 뻔하고. 아쉽네요. 간식과 선생님 어느 쪽이 이길지 궁금했는데. 아휴, 그게 목적이었구나. 맞아요. 지적하자 숨기지 않고 웃는다. 받아치듯 소심하게나마 불평을 입에 다무는 순간이었다. 역겹네. 뭐야? 시야에 가려진 위층. 누군가 조스로 담아 내뱉는 말이 덮쳐왔다. 이어서 지각기에 높낮이가 다는 웃음소리가 뒤따른다. 무슨 일이지? 학생들끼리 싸움이라도 났나 싶어 긴장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뭐야? 눈앞에 있던 소녀의 눈빛이 계절을 잊게 할 만큼 싸늘하게 돌변해 흠칫하 놀라고 말았다. 놀라는 것과는 별개로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기도 했다. 마치 욕설이 공격하는 대상이 자신이라고 말하는 듯한. 거기까지 생각이 이어졌을 때 불현듯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다. 이전에도 비슷한 분위기를 경험했던 적이 있다. 가게에서 다른 학생들과 마주쳤을 때다. 당시에도 어딘가 미묘한 위화감이 느낀 직후에 지금과 같이 갑작스럽게 표정이 어두워져 머리 위에서 들리던 웃음소리는 금세 멀어져 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어떠한 대응을 보여야 할지 판단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볼 일이 생각나서 먼저 가볼게요. 그 말만은 남기고 도망치듯 자리에서 벗어난다.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불러 세우려는 찰나 종이 하나가 눈앞으로 날아들어 주위를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다. 뭐길래? 뭐지? 급하게 뛰는 바람에 등이 붙어있던 게 떨어져 나온 모양이다. 누군가 장난삼아 붙여놓은 걸까? 뭔가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뒤집어진 상태가 잘 보이지 않는다. 별 수 없이 팔에 뻗어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었다. 하루? 등 뒤에서 넘어온 목소리 다시 한번 깜짝 놀라서 몸을 돌렸다. 익숙한 흰색 원피스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게 놀랐어? 뒤에서 갑자기 말 걸면 놀라는 게 당연하지. 대답하며 들고 있던 종이를 대충 접어 주머니 속에 집어넣는다. 미안. 더 나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거든. 그렇다고 말없이 나타나면 더 놀랄 테고. 그건... 그렇긴 하네. 노크를 운운할 상황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오길래 이상해서 나와봤는데 시선이 어깨 너머를 향한다. 방금 뛰어간 사람 설아 맞지? 응. 무슨 일 있었어? 나랑은 없고. 그대로 동아리 방으로 이동해 조금 전의 상황을 설명한다.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게 떠오르더라고. 밖에서 만났던 날 말이지? 이제 와서긴 한데 그때도 약간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었거든. 의심스러웠던 부분? 가게에서 마주친 애들이 내 이름부터 불렀었잖아. 하루쌤 하고. 응, 그랬지? 근데 그게 왜? 입학하고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잖아. 뒤돌아서 앉아있는 날 먼저 알아볼 수는 있어도 어째 순서가 이상했다고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말하긴 뭐해도 걔네들 입장에선 나 말고 더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잖아? 주말인데도 교복을 입은 같은 학년 애라든지. 그런데 그 뒤에 설아를 나중에 발견한 것처럼 연기를 하더라. 정확히는 스리슬쩍 무시한 듯한 느낌으로. 어라? 근데 앞에는... 응? 사주시는 거예요? 부럽다. 저희도 사주세요. 저희도!
그때야 어느 정도 이유가 있긴 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이번에는 역겹네. 명백히 조롱하는 의미가 담긴 욕설. 차라리 나한테 한 거라면 다행인데. 그렇게 보기는 어려웠다는 얘기지? 곧바로 표정이 어두워지기도 했고 그 뒤에 도망치다 뛰어갔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는 상태다. 상관이 없다고 여기기에는 아무래도 힘든 반응. 물론 한정된 사례만을 가지고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덮어놓고 무시하기에는 어려운 예감이었다. 단순히 몇몇 사이가 안 좋은 애들이 있는 수준이라면 몰라도 저절로 말끝이 흐려졌다. 목줄까지 올라온 단어를 건져 올리기에는 다소 주저가 됐기 때문이다. 당분간 질량은 늘리듯 침묵이 이어졌다. 다시 입을 열기 시작한 건 그녀 쪽이었다. 그래도 혹시나 기우일 수도 있으니 며칠간 따라다니며 확인해 볼게. 하루는 아니다. 하루는 평소처럼 지내는 편이 낫겠다. 이런 문제는 교사가 개입했을 때 역효과가 나는 케이스도 많고. 알았어. 무슨 일 생기면 곧바로 알려줄게.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줄 매듭지어지려던 참이었다. 아, 그렇게 말하니 확인하려던 게 있었는데 경황이 없던 나머지 잊고 있던 일에 생각이 닿았다. 아까 사라가 뛰어갈 때 종이 하나가 떨어졌거든. 누가 등 뒤에 붙여놨었나 본데. 주머니 속에 넣어뒀던 종이를 꺼내는 사이 재차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다. 등 뒤에 종이를 붙이는 장난은 알고 있다. 학창 시절 종종 바보나 멍청이 같은 단어를 적은 뒤 테이프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 등 뒤에 붙이는 장난이 유행하곤 했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접힌 종이를 편다. 얼핏 봤던 대로 앞면에 글자가 적혀 있었다. 다만 그 내용은 내 예상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바로 옆에서 당황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건 뭐라고 할까? 아무리 그래도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심하네. 마른 침을 삼킨다. 되려 달아오른 머리가 식을 정도로 악의적이었다. 반대로 그녀는 계속해서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지켜보고 있다. 윗입술을 꽉 깨무는 모습. 시야 끝자락에 걸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그 이상의 말은 들려오지 않는다. 그것은 나 또한 마찬가지로. 잠에서 깨어난 고양이가 늘어지게 울기 전까지 우리는 우두커니 서서 그 문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놈의 왕따. 아휴. 진짜 왕따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진짜로. 사람 죽이는 행동인데 그거. 있지. 지금 전화 걸어도 돼? 그런 메시지가 도착한 것은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잠들기 직전까지 메시지를 교환하던 도중이었는데 다음날 일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공교롭게도 선약에 잡혀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던 것이다. 가족들끼리? 응. 집에서 파티 같은 걸 하기로 했거든. 그렇구나. 그럼 우선할 수밖에 없지. 아, 잘못 입력했다. 있지. 지금 전화 걸어도 돼? 전화... 메시지가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그녀는 자주 이런 식으로 중간에 통화가 가능한지 물어오곤 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각이라 잠시 고민되긴 했으나 평소와는 다른 방학이기도 했기에 부모님도 이해해주리라 여겼던 나는 곧 괜찮다고 답장을 보냈다. 그러자 잠시 후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저기 밤늦게 통화하자고 해서 미안해. 그게 내일은 부모님이랑 약속이 잡혀있거든. 주말
주말은 비어있으니 그날 만나지 않을래? 응, 언제든 괜찮아. 주말이면 토요일로 알고 있으면 될까? 응. 아, 또 일요일도 시간 돼? 월요일도 비어있어. 방학이고. 맞다, 그랬었지? 얼굴은 맞대지 않고 하는 대화는 어색해서일까? 전화 너머의 그녀는 언제나 긴장에 침착함이 부족한 인상으로 당시에는 그런 모습 또한 귀엽게 다가와 절로 미소가 지어지곤 했다. 혹시 그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야? 왜, 안 돼? 아니 상관없지만 나도 메시지보다는 전화가 편하긴 하고. 그렇지. 글만으로는 전달되지 않는 느낌도 있으니까. 오타로는 정확한 전달이 힘들긴 하지. 아, 너무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면서. 미안. 학교에서 보는 모습이랑은 달라서 나도 모르게. 매번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지 않아? 스피커를 타고 넘어오는 숨소리. 여름 이불이 스치는 기척. 어느덧 주변에 가득 메우던 풀벌레들의 흔적이 까마득히 멀리 사라져갔다. 나 있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방학. 그래? 어릴 적에는 남들처럼 좋아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말이지. 커가면서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해야 하나? 외로움? 응, 외로움. 화면 밖에 있는 그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인 듯했다. 하루도 알다시피 나 작년에 여기 학교로 전학해왔잖아? 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야. 부모님 일 때문에 자주 사는 곳이 바뀌어서 말이지. 그만큼 학교도 여러 번 옮겨 다니곤 했거든. 횟수로는 얼추 7번 가까이 되려나? 와, 7번이면 7번이나? 응. 같은 학교에 2년 이상 다녔던 기억이 거의 없기도 하고. 아마 헷갈렸더라도 한두 번 정도일 거야. 쉽게 상상하기 힘든 숫자가 나와 받아들이는데 조금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공백 속에서 불현듯 질문이 날아들었다. 하루는 보통 방학을 어떻게 보냈어? 나? 대부분 집에서 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하다가 그러다 정 심심해졌을 땐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거나 했을지도. 웬만해서는 다들 그랬을 거라고 봐. 그녀가 언급했던 외로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이어가는 새에 어렴풋이 짐작이 닿기 시작했다. 그야 모든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말이야. 그래도 역시 여러 번 전학을 다니다 보면 가까운 친구도 그만큼 적어지곤 하거든. 더군다나 그 사이 갑자기 방학이 시작되잖아? 새 학교에 와서 아직 새 친구도 사귀지 못했는데 느닷없이 가장 큰 연결고리를 끊어놓는 느낌이었어. 그 뒤에 개학날이 돼서 다시 등교한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다가가기 어려워진 상태고. 언제였던가? 반에서 봤던 그녀에 대해 적극적으로 친구를 만들려고 하는 인상은 아니었다며 함부로 평가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에는 가볍게 단정지었던 부분. 그러나 생판 모르는 학교로 전학을 와 이미 형성된 그룹에 뒤늦게 섞여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혹은 새롭게 만난 인물과는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켜야 할까? 친한 친구의 얼굴이라면 지금도 얼마든지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친구와 친해지기 시작했던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은 희뿌연 안개가 낀 듯 불분명하다. 그녀는 그 불분명한 과정을 여태껏 몇 번이나 반복해왔을까? 서로의 숨소리만이 침묵을 통과하기를 세 차례 정도. 이윽고 조심스럽기라도 한 나지막한 목소리가 넘어왔다. 괜히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이야기만 했네. 근데 저도 어릴 때 고등학교 때는 아닌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사를 진짜 많이 갔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진짜 이사를 많이 갔었어가지고 친구랑 좀 이제 좀 대화가 되고 좀 이제 연락하면서 지내면서 놀려고 할 그런 사이까지 그러니까 오면 이제 또 전학 가고 오면 또 전학 가고 오면 또 전학 가고
그래가지고 진짜 그게 왜냐면 전학을 애초에 막 1학년 2학년 이렇게 시작하는 건 몰라도 막 애매하게 중간 좀 말쯤에 이렇게 오면 이미 다 지들끼리 친해진 그런 그룹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걔네들 약간 그런 틈 사이로 들어가서 친해지고 거기 색깔에 이제 물들여지기가 진짜 빡세죠. 아니야. 뭐, 이제는 하루가 있어서 괜찮아. 여전히 방학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원래는 매일 만날 수 있었잖아? 그러게. 듣고 다니 손해보는 기분이 드네. 손해까진 그래도 과장 아냐?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점은 좋은걸? 놀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지? 들켰어? 일부러 지적하자 역시나 꾸민 듯한 반응이 뒤따른다. 그날 밤에 있던 이야기. 한쪽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의 무게. 밤늦게 마음껏 전화해도 되는 것도 방학만의 장점이네 하고 웃는 그녀의 말에 다소 쓴 웃음으로 답했던 기억은 아직도 내 마음의 한 구석을 차지한 채 선명히 남아있다. 오늘도 안 보이네요. 가라앉은 목소리가 귀를 스치고 지나가 문득 정신을 차렸다. 머릿속을 정리하느라 잠시 발이 멈춘 상태였다. 그러게, 좀처럼 안 나타나네. 무난한 대답을 던진다. 원래라면 나란히 서서 떠들고 있었을 유령도 오늘은 집에 남아있겠다며 따라 나오지 않았다. 그날부터 관련된 일에는 기운이 없는 모습이다. 품고 있는 고민의 종류는 나와 같을까? 티나지 않게 한숨을 뱉는다는 게 잘못 복도 벽을 타고 올려나 보다. 앞서 걸어가던 여학생이 몸을 돌린다. 죄송해요. 많이 피곤하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생각할 게 좀 있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며칠. 우리와는 달리 그 뒤로도 서로의 태도에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수업 중에는 줄곧 관심 없다는 얼굴로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점심이 되자 아무렇지도 않게 동아리방에 나타나 인사와 함께 고양이에게 밥을 주곤 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유령을 찾기 위해 교내를 돌아다니고 있다. 자칫 정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었나 착각할 정도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 물어볼 만한 문제도 아니기에 초조함마저 느끼고. 선생님? 무슨 말 했어? 아니요. 또 멍하니 서 계시길래요. 눈치채니 또 거리가 한참 벌어진 상태였다. 사과를 건네며 빠른 걸음으로 따라 붙으려는 차에 오늘은 이만 돌아갈까요? 저기, 여러모로 감사해요. 그대로 돌아가는 길. 학교를 벗어나고도 당분간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져 무언가 화제를 꺼내려고 할 때였다. 돌연 그러한 인사가 넘어와 허를 찔리고 말았다. 뭐가? 이런 일에 어울려주시는 거라든지 알면서도 눈 감아주시는 점이라든지요. 실제로는 이것저것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렇긴 하지. 목적이 목적인지라 전체적으로 위기감이 옅어진 면이 있지만 진지하게 생각했을 학교 건물에 무단으로 출입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일은 무엇 하나 하지 않았다곤 하나 경우에 이르러 그 변명을 믿어줄지 어떨지. 분명 주의를 받는 정도로는 끝나지 않으리라. 슬슬 말이죠. 그만둘까 싶기도 해요. 들켰을 때가 걱정돼서는 아니지만 뭐랄까, 이대로 돌아다녀봤자 딱히 성과가 있을 것 같지도 않아서요. 유령을 찾는다니. 솔직히 처음부터 이상한 일이었기도 하고요. 그런 말을 어디까지나 담담한 어조로 얘기한다. 앞서 걸어가고 있는 탓에 표정은 보이지 않는다. 땅거미마저 일찍이 귀가한 늦은 밤. 신발 밑창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생기는 방향이 유독 크게 뒤따랐다. 계속 신경 쓰이시는 거죠?
불쑥 소리가 걸렸다. 저번에 봤던 일이요. 듣고서 쓸데없는 배려를 하게 만들었다고 후회했다. 걱정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당사자가 마음을 쓰게 만들다니 한심하게 짝이 없었다. 그렇기에 쉽사리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꺼내게 해놓고 마냥 기다리기도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기... 조심스레 입을 열려는 타이밍에 가볍게 걱정하시는 만큼 큰일은 아니에요. 그냥 약간 따돌림을 당하고 있을 뿐이라서요. 그게 어떻게 작은 거야. 약간이라니. 정도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문제예요. 어차피 다들 겁쟁이니까요. 안 보이는 곳에서 떠드는 게 전부고, 솔직히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단호하게 잘라 들어온 말에 밀려 반박하려던 말이 모래알과 같이 흩어졌다. 뒤늦게 대응하는 태도가 딱딱해졌음을 자각했는지 가라앉히듯 호흡을 썩는다. 단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고 싶진 않았지만요. 나로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잇지 못했다. 그대로 말없이 걷는 사이 갈림길이 다다랐다. 평소보다 걸음의 속도가 느렸던 탓일까? 길어봤자 1, 2분 차이일 텐데도 이제야 싶은 체감이 있었다. 이대로 어색한 인사와 함께 헤어지리라 생각한 시점, 내일로 마지막이에요. 등을 돌린 상태로 담아뒀던 말에 토해낸다. 이 이상 민폐를 끼칠 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는 대답도 듣지 않은 채 골목을 돌아 사라져갔다. 이윽고 희미하게 들리던 발 울림마저 끊긴다. 비어버린 소리의 공백을 채우듯 밤벌레 소리가 부상했다. 교차로에 서서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본다. 민폐라. 유령을 찾아다니는 일인지 학교 생활에 관해서인지 어느 짝이라고 해도 생각된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나는 긁어 부럼스러만 냈다는 자각이 있다. 무엇 하나 스스로 방향성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차피 다들 겁쟁이니까요. 안 보이는 곳에서 떠드는 게 전부고, 솔직히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단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고 싶진 않았지만요. 그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설령 솔직한 속마음을 말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걸로 됐다고 넘어가도 되는 걸까? 게다가 그 모두를 차치하더라도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가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눈을 뜨니 저녁이었다. 순간 당황한 직후 요 며칠 잠을 스친 반동이 한꺼번에 몰려온 모양이라고 이해했다. 그래도 오래전 덕분인지 깨어났을 직후의 피로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이불을 밀어내며 몸을 일으킨다. 일어났어? 나 얼마나 잤어? 글쎄. 도중에 깨어나지도 않고 계속해서 잤으니 대략 17시간 연속? 와, 거의 하루 종일이네. 너무 잘 자길래 일부러 깨우지도 않았거든. 푹 자고 일어난 감상은 어때? 시간이 거꾸로 흘러나 했어. 바로 앞까지 밤이 다가와 있었는지 금세 창문 밖이 어두워졌다. 살짝 이르긴 하나 천천히 출발하더라도 문제없을 시간이다. 나가려고? 외출할 준비라는 나를 한번, 시계를 훑깃 한번. 그래봤자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어? 어제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얘기하더라. 오늘로 마지막이라고. 이대로 계속 찾아다녀도 성과가 없을 것 같다나 봐. 표면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나 구태여 걱정을 심어줄 필요는 없겠지. 아니나 다를까 그럼에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눈치였다. 그러나 끝내 내뱉지 않고 삼킨다. 대신에
잘 갔다 와. 그래, 다녀올게. 시험이 가까워서인지 아침에 들락날락한 학생이 많았던 듯하다. 입구를 지키고 있던 경비원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늦지 않게 시험 문제도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당분간은 바빠지리라. 그런 생각을 하며 걷는 사이 오늘도 동아리방 앞에 도착했다. 걸음을 멈추자 당연히 발소리라도 따라서 끊긴다. 그대로 문고리에 손을 얹으려다가 입김이 되지 못하는 한숨을 내쉰다. 어제 그런 식으로 헤어져서일까? 익숙하지 않은 긴장감이 몰려들었다.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오늘까지다.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열었다. 문을 열고 나서 언제나 돌아오는 반응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그림자도 눈에 잡히지 않았다. 조금 일찍 왔나? 먼저 와서 기다리는 건 처음이다. 다소 어색함을 느끼며 안으로 들어선다. 뭐야 이거? 어? 바람소리인가 싶은 새끈거리는 숨소리가 귓가에 내려앉았다. 희미하게 귀를 건드린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달빛이 닿지 않는 구석.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있는 모습이 있었다. 인식하자 다시금 숨소리가 의식을 향해 다가왔다. 기다리다 깜빡 잠들었을까? 딱딱한 바닥을 피해 올라왔는지 무릎 위에는 둥글게 몸을 만 고양이가 앉아있었다. 아 귀여워. 여기도 한가로이 단잠에 빠진 상태다. 그 평화로운 광경을 보고 있자니 한순간 들었던 긴장이 급속도로 식어갔다. 그러는 한편 빈 공간에 뿌연 연기와 같은 무언가가 들어친다. 그야 피곤할 만도 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부분만으로도 그렇지만 그 밖에도 아마 여러 가지를 떠안고 있었을 테고. 그나저나 몇 주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가족 같은 분위기다. 이전에 물어봤을 적에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산다고 했던가. 그 탓에 좀처럼 애완동물을 키우자고 부탁드리기가 어렵다고. 내게 조부모의 이미지란 손주의 부탁이라면 대부분 흔쾌히 들어주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기에 약간 의아함을 느꼈던 기억이 있다. 물론 사정도 모른 채 떠들 일은 아니겠지만 이대로 자는 얼굴을 계속 쳐다보고 있을 수도 없다. 다시 몸을 돌리던 찰나에 한 줄기 바람이 머리카락을 건드리고 지나갔다. 시선은 멀리하니 한쪽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였다. 봄이라곤 하나 이 시간대에 부는 바람은 제법 찬기움을 머금고 있다. 자는 중에는 체온이 낮아지기도 하니 자칫 감기에 걸릴지도 모른다. 깨우지 않도록 조심스레 발을 들어 접근한다. 열린 창문을 제대로 끝까지 닫는데 문득 자그마한 웅얼거림이 들려왔다. 듣고 나서 흠칫 놀랄 뻔한 걸음을 참는다. 그대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발걸음을 뒤로 한다. 문을 닫는다. 긴장한 탓인지 문이 바닥에 쓸리는 소리가 보다 크게 느껴졌다. 직전에 들었던 미안해요라는 잠꼬대 같은 중얼거림이 못내 신경이 쓰였다. 마음 아프다. 안에서 차츰 인기척이 나기 시작한 건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 되고 나서였다. 가만히 기다리느라 슬슬 몸이 차가워지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바로 들어가진 않고 잠시 그 자리에서 시간을 샌다. 당황하지 않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나서 문을 놓고 했다. 다행히 보람이 있게도 일어나 있었다. 그건 그렇고 늦은 이유를 어떤 식으로 포장해야 할까 고민하는데 죄송해요. 깜빡 잠들었네요. 기다려주셨던 거죠? 어떻게 알았어? 평소엔 보통 노크 없이 들어오시니까요. 게다가 어느샌가 창문도 닫혀 있었고요. 그럴싸하게 속이는 데에는 실패한 듯하다. 흔들어 깨우셔도 괜찮았을 텐데. 자는 사람을 깨우기엔 왠지 미안하지 않아? 그런가요? 아,
그랬었나? 기억에는 없다. 말로 하셨던 건 아닌데요. 매번 자는 애들을 그대로 두셨던 게 떠올랐어요. 아, 그 얘기였구나. 그 경우는 조금 이유가 다르긴 한데. 다른가요? 왜? 수업 도중에 자는 애들을 신경 썼다가는 오히려 흐름이 끊기곤 하잖아. 반대로 다른 애들의 집중을 방해하는 꼴이 되더라고. 어느 쪽이 더 방해되겠느냐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말이야. 뭔가 애매한 문제네요. 둥그런 감상을 읊는다. 어쩌면 학생들 사이에서는 자도되는 수업 취급일지도 모르겠다. 뭐 반쯤은 그냥 귀찮아서기도 해. 별다른 의미도 없는 대화였지만 우선 자연스럽게 교환이 여짐에 안심이 했다. 비슷하게 잠에서 깼는지 아래쪽에서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침 생각났다는 듯 질문이 날아든다. 그나저나 몇 시쯤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맞네. 휴대폰 안 가지고 있었지? 동아리 방에도 시계를 갖다 놓진 않았다. 이제 막 날짜가 바뀌려는 참이야. 그러니까 12시. 진짜 꽤 많이 자고 있었네요. 그 정도로 시간이 흘렀으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한 눈치다. 그러면 설마 그동안 쭉? 쭉? 아니요, 바보 같은 질문이었네요. 스스로 마무리 짓더니 끝낸다. 되묻는 대신 어쨌든 하고 뒷말에 이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 오늘은 아쉬워도 돌아가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어. 네, 그러는 게 맞겠네요. 생각보다도 순수히 수긍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짧게 뒷정리를 마치고 따라 나온다. 닫히는 문틈으로 고양이가 늘어지게 울었다. 배웅하는 인사에도 완전히 노련미가 붙었다. 이만 돌아갈까요?